세계 금융위기 직후 급락한 세계 부동산 가격이 최근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인지,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영식 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계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나 올랐습니까? 예, 저희가 OECD나 이렇게 국제결제은행이 국별로 발표하는 자료를 가지고 2010년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글로벌 주택가격 지수가 119.7로 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최고치인 2007년 4분기가 103.8이었습니다. 네. 그거에 비해서 한 15% 정도가, 그러니까 이전의 고점에 비해서 15%가 올랐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선진국하고 신흥국으로 구분해서 같은 기간에 한번 봤는데, 네. 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한 13.7% 정도가 상승을 했고, 신흥국의 경우에는 그보다 좀 높은 17% 정도가 네.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미 글로벌 전체적으로 또는 신흥국, 선진국 다 이렇게 10%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 특히 거품을 우려할 만큼 상승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세계적으로 초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금융위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있으면서 공급이 제한이 있고 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경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회복되면서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주된 요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을 비롯해서 이 주요국들이 다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낮추고 일부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낮추고 네. 또는 이제 돈을 막 풀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풀린 돈들이 이 실물 경제를 부양하는 쪽보다는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시장 쪽으로 몰리면서 네. 이 부동산 가격이 아주 가파르게 올랐다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금 거품이냐 아니냐 그리고 거품이면은 어느 정도냐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이 버블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학자들 간의 논란도 많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버블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네. 하지만 서울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버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전국적 차원에서의 실질 주택가격 지수나 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또는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비율 이런 지표들이 200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실증적으로 이제 연구 분석한 결과도 버블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타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이제 도시별로 저희가 이제 조사해 본 결과 이 도시별 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자체가 네. LA나 뉴욕 또는 런던 또는 이제 이 도쿄나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보다 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네. 서울이나 일부 지역의 어떤 부동산 버블 위험은 상대적으로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버블의 위험성은 버블이냐 그리고 이게 붕괴되면 그 충격파가 어느 정도일까일 텐데 네. 단순히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데만 그치지 않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겠죠. 그렇죠. 예. 어느 정도의 충격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부동산이 이제 다른 어떤 경제 충격에 비해서 이 영향이 크다고 보는 이유가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가 실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이 주택 투자가 GDP에서 한 국가마다 좀 다르지만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계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는 한 30% 전체 가계 자산 중에서 비금융 자산, 부동산의 어떤 자산 비율이 네. 한 30%대, 이게 영국 같은 경우는 40%대. 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이제 60%대로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렇네요. 예, 이 말은 결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가계에 어떤 충격을 주는 영향 자체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 부동산이 다른 경제 충격에 비해서 크게 영향을 주는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고 또 은행은 이제 이 모기지 정권 자체를 유동화해서 여러 금융회사들이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동산이 어려워지면 금융회사가 어려워지고 그렇죠. 금융회사가 어려워지면 전반적인 어떤 금융 시스템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의 어떤 충격 자체가 우려되는 거고 실제로 이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락했던 네. 1990년 전후의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일본 또는 이제 2008년에 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동산 버블 자체가 붕괴가 되면 그것이 결국 금융위기나 또는 은행위기나 또는 외환위기 또는 이제 실무경제의 어떤 침체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초저금리 기조가 쭉 유지되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꿨습니다. 금리를 계속 인상하면서 이런 통화정책 바뀐 기조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에도 일부분 영향을 주고 있고, 전반적인 어떤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미 연준이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 총 이제 1.5%포인트 금리를 올렸고요. 또 이제 미 연준이 이 자산을 이제 매각하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이제 조치도 그렇죠. 취하고 있어서, 네. 이걸 통해서 미국의 시장 금리 자체가 오르고 있고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3%를 이렇게 전으로 움직여서 이런 금리가 오르니까 예를 들면 신흥국에서 자금을 이탈하고 그거로 인해서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 예를 들면 이제 아르헨티나나 터키나 이런 나라들의 이제 외환위기가 발생하기나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부동산 가격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자금들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을 움직이고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좀 많이 크게 둔화됐다고 보십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미 연준의 이 통화정책 정상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이게 글로벌 어떤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신흥국이 흔들렸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경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무역 개방도도 높고 금융 개방도도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버블 자체의 붕괴나 부동산 가격 자체가 조정이 되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자체가 둔화가 되고 또는 이제 그 과정에서 돈들이 이 안전자산 쪽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출이나 이 금융시장 불안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짧게 이런 버블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어떤 정책과 제도가 필요할까요? 예, 뭐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이 상승하는 지역과 하락하는 지역이 있어서 좀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가격이 급등하는 쪽은 수요를 억제한다든지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또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 부동산 가격이 아주 상승세로 돌았을 때는 이 금융 안정을 위해서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